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 한일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씨는 11월 22일 저녁 기존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마지막 순간에 파기 효력의 정지를 결정. 수개월간의 좌충우돌 끝에 종료가 아닌 파기 결정 효력 정지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한편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한국 당국과 국장급 회의를 열 방침을 밝혔다. 수출 관리에 관한 협의는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그 일도 일본이 관리를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한국 당국이 WTO 제소를 취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양국의 국장급 협의를 갖기로 했는데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과 협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폐기의 효력 정지는 조건부가 아니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지소미아 폐기의 효력 정지 결정은 수출 관리에 대해 당국 간 대화 조건을 일본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국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형태의 협의에 불응했기에 조건부로는 성립되지 않은 것 아닐까?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에 관한 정책 대화와 지소미아는 관계없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측의 협의란 의미는 한국 정부가 엉터리 수출 관리를 바로잡음으로써 한국의 허가를 보다 쉽게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의 강한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일본 정부의 의연한 대응에 의해 기존의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그러한 진실을 국내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청사에서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국민의 납득을 얻으면 정부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씨는 이래 전말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싫은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익이 무엇인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4일 전 11월 19일 문재인 씨는 한국문화방송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말한 것은 한국이 일본 안보의 방파제가 되어 있지만 일본이 안보적으로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한국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소미아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55.4%로 연장해야 한다의 33.2%를 웃돌아 전회보다 7.1% 상승했다.
특히 문씨 정권의 지지가 많은 혁신층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 이를 철회하면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도 흔들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은 문재인 씨 본인이다. 한국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등 실제로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폐기에 반대해왔다. 북한의 최근 도발 행동을 보면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위기감은 고조되어 있었다. 우익층과 좌익층의 의견 대립 중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뿐이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등으로 언급했지만 한일이라곤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력은 털끝만큼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재인 씨의 극장 정치이지만 막판에 국익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에 관련한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에 실망했더라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한미일을 끌어들인 일련의 허둥지둥 극을 연출한 문 씨는 한국의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 또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그치지 않고 널리 내정, 경제, 외교면에서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현실을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이번의 일련의 움직임이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협력의 상징,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문재인 씨. 막판에 지소미아 파기를 단념한 것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 사태를 면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발전은 한미일의 협력이 기초에 있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미일 협력의 이탈은 한국에게 있어서 안락한 장소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미 잊어버린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1970년대까지의 남북 관계는 정치, 경제, 외교면에서 한국보다 북한이 더 우위에 있었다. 외교적으로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은 시기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지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우세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꾼 것은 한국이 미일 협력의 일원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소련, 중국의 대립도 주체 사상에 따라 자주 노선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차이가 현재의 경제 격차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해온 것은 일본과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보복하고 있다. 미리 한국을 돕지 않고 달리 한국을 도울 나라는 있을까? 이러한 현실을 문재인 씨는 이해하지 못했다. 보수 정권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한일 연계에 무게를 두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련의 소동을 겪으며 일본도 미국도 한국은 미일 협력의 일원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만 파기를 단념한 것으로 적어도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안전 보장 면에서는 한일 관계보다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지금까지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면에서 이뤄낸 역할의 중요한 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와 항로 추적인데 한일 군사정보 공유는 아직 일천하고 한국의 탈북자 등 사람을 통한 정보 등 예민한 분야에서의 정보 공유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만일 지소미아를 파기한 경우 한일의 안보면에서 입을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주류였다. 한편 미국이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군사행동에는 제약이 생기긴다. 한일 간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미일, 한일의 군사적 행동 시 지소미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보유한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소미아가 있는 상태에서 유사시 미군과 한국군 미군과 자위대는 신속하게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실행한다. 그리고 공동작전을 실행함에 있어 미군은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일본과 한국에서 얻은 정보를 모두 포함해 작전을 세운다. 그때에는 일본에서 얻은 것이니까 미일 공동작전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구별은 없다.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없으면 한미일 공동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싫어하는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는 것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서툰 전술적 계략으로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었다.